안녕하세요. H&H 홍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생긴 얼굴 보지 말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2편 발목은 왜 다시 삐끗할까요? 왜 재발을 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발목의 안쪽 번짐 자세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안쪽 번짐 자세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처럼 엄지발가락이 들려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는 패턴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발 뒤꿈치가 닿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떠나는 제자리 뛰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점프를 했을 때 앞꿈치부터 닿고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축이 잘 떨어져야지만 우리는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안쪽으로 삐끗한 다음에는 걸을 때 같은 경우에 뒤꿈치부터 닿지 않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땅을 닿으려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뛰는 자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프 후에 빨리 엄지발가락 쪽으로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안쪽 번짐 자세에서 닿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쪽으로 충격이 많이 가는 자세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 1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발목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기울어진 안쪽 번짐 자세로 뭔가 충격이 오게 되면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삨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목 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안쪽 번짐 자세로 잘 삔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뼈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안쪽 번짐으로 골절을 받게 될 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뼈 골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을 해주시겠죠. 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뼈와 뼈와 만나는 이 연골 부분도 마찬가지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부적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종이라든가 통증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 삼총사들입니다. 인대, 근육과 건, 그리고 신경들입니다. 첫 번째 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의 바깥쪽 면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인벌전 인저리, 즉 안쪽 번짐으로 삨을 했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발의 바깥쪽 인대와 안쪽 인대를 놓고 보자면 바깥의 인대가 저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쪽 번짐의 허용이 더 크다라고 배웠습니다. 바깥 인대를 손상받게 되면은 발목 인대가 더 저긴장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발목의 안쪽 번짐은 더 허용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대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버드 의대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인대의 손상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살짝 늘어났다입니다. 그리고 손상은 없습니다. 손상이 없다라고 해서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발목을 살짝 삐었네 이 정도입니다. 어려움 없이 걷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즉 절뚝절뚝 걷지 않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대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에서 3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대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짝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분 찢어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병원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아프지만 걷기가 가능합니다. 절뚝절뚝 걸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부종도 많고 통증도 꽤 있겠죠. 무려 한 달이 넘습니다. 3에서 6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 걷기가 불가능하겠고요. 이때는 수개월, 12주 이상, 12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끊어짐은 병원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받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살짝 삐었다라고 해도 인대가 정상적인 길이로 돌아갈 때까지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는 얼마든지 재발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근육과 건입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 근육이 페로니우스 롱구스와 페로니우스 브레비스라는 이 근육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나가는 텐던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렇게 해서 발바닥 쪽으로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 번짐으로 빔을 하게 되면은 역시 바깥쪽 구조물인 이 건 그리고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겠죠. 바깥 번짐을 하는 근육입니다. 페로니우스 롱구스와 브레비스는 바깥 번짐을 하는 근육이 손상받으면 바깥 번짐하는 동작이 저하됩니다.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발목은 안쪽 번짐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경입니다. 신경은 발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복잡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관여가 있는 거는 슈퍼피셜 페로니알 널브입니다. 여기 있는 위치를 잘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발의 바깥면 우리가 흔히들 발목을 삐었을 때 잘 늘어나는 구조와 같이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페로니우스 롱구스와 브레비스 발의 바깥 번짐을 담당하는 근육의 지배신경입니다. 슈퍼피셜 페로니알 널브가 페로니우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깥 번짐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받았습니다. 그러면 바깥 번짐의 동작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발목의 안쪽 번짐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근육과 건 그리고 신경이 합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일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우리 뇌로 보내주거든요.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거는 내 발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 내 발의 지금 발목의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뇌에다 전달해주는 감각의 종류를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자면 뇌는 정상입니다. 다친 적이 없습니다. 척수도 정상입니다.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목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우리가 원래 움직였던 방식 그대로 발목에게 명령을 내려 보내주고 있겠죠.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라. 척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전달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동일하게 전달받았던 그 명령이 발목에 있어서는 정상 자세가 아니고 안쪽 번짐 자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목 삔 후의 손상은 뼈, 연골, 연부 조직, 인대, 근육과 건, 신경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의 안쪽 번짐 자세의 고착 상태가 가장 큰 문제고 이로 인해서 재발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3편에서는 제대로 우리 물리치료를 하자, 재활을 한번 해보자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발목을 삔 후에 냉찜질을 해야 돼요? 따뜻한 뜨거운 찜질을 해야 돼요? 운동치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나열하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열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 적절한 인자를 적용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